맥 초보의 초간단 맥 왕초보를 위한 가이드. 뭔 개소! 안녕하세요. 해볼까TV의 볼까입니다. 해볼까TV의 첫 번째 프로젝트 구형 맥북 프로 부활시키기를 통해 구형 맥북 프로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프로젝트 맥 초딩을 위한 맥 기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벌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 같은 맥 초딩들에겐 하나하나가 모두 알아두면 좋은 팁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맥의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TV. 맥의 화면 구성은 메뉴 막대, 데스크탑, 도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크에는 자주 사용하는 항목을 배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치패드에서 앱을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고, 제거할 때는 앱을 바깥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간단하게 제거됩니다. 도크에서 제거될 뿐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크에 있는 폴더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크에는 다운로드 스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면 다운로드 스택으로 받아지죠. 도크 끝엔 휴지통이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들이 모이게 되는 곳이죠. 오른쪽 클릭 후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파일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도크의 빈 공간을 오른 클릭한 후 도크 환경에서 항목을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확대되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싶으면 설정에서 확대를 체크하시고 기본 사이즈보다 크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메뉴 막대는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메뉴와 아이콘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막대는 애플 메뉴, 앱 메뉴, 상태 메뉴, 스포트라이트, 시리, 알림 센터로 나뉩니다. 애플 메뉴에 애플 로고를 누르면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 맥에 관하여를 누르면 맥 시스템 사양과 시스템 리포트, 디스크 공간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의 제어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 환경 설정과 종료 등의 메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앱 메뉴는 기본적으로 파인더 메뉴가 떠 있고 사용하는 앱에 따라 앱 메뉴가 바뀌어서 앱의 세부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퀵타임 플레이어를 실행하면 앱 메뉴가 퀵타임 플레이어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메뉴는 타임머신, 블루투스, 와이파이, 음량 조절, 배터리 잔량,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는 검색 기능을 하며 시리는 음성 도움말 기능을 합니다. 알림 센터는 약속, 날씨, 스케줄에 관한 사항과 앱 알림 등의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용자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윈도우의 바탕화면과 같이 폴더나 영상, 사진 등의 파일들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정렬 순서, 크기, 격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의 기본 기능들을 윈도우와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TV.
첫 번째, 시스템 속성 보기입니다. 윈도우는 내 PC 아이콘을 우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하면 버전과 메모리, 그래픽 등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죠. 맥에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화면 왼쪽 상단의 사과 모양 애플 메뉴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이 맥에 관하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치 관리자입니다. 윈도우에서 장치 관리자를 보려면 내 PC 아이콘을 우클릭하고 속성, 장치 관리자를 클릭하면 장치 관리자 창이 뜹니다.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사양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는 이 맥에 관하여 창의 하단의 왼쪽 시스템 리포트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리포트 창의 왼쪽 하드웨어 리스트에서 원하는 하드웨어를 선택하면 우측 창에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어판입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죠. 프로그램 설치와 네트워크 설정, 업데이트 등의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맥에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애플 메뉴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와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거의 비슷한 기능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표시줄입니다.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즐겨 쓰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상태, 날짜와 시간, 실행 중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의 작업 표시줄은 도크라고 불립니다.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즐겨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실행 중인 프로그램, 다운로드된 파일, 휴지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휴지통을 살펴볼까요? 윈도우는 삭제할 파일의 오른쪽 클릭을 한 후 삭제를 선택하면 휴지통으로 보내지고, 휴지통을 열어 복구하고자 하는 파일을 오른 클릭한 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는 어떨까요? 삭제할 파일을 오른 클릭한 후 휴지통으로 이동을 선택하여 휴지통으로 보내고, 도크의 오른쪽 끝에 있는 휴지통에서 복구 혹은 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스크 관리입니다. 윈도우에선 내 PC 아이콘을 우클릭하고 관리를 클릭하면 컴퓨터 관리 창이 뜹니다. 컴퓨터 관리 창에서 디스크 관리를 선택하면 설치된 디스크를 관리할 수 있죠. 맥에서는 상단의 작업 표시줄에서 이동을 클릭하고 유틸리티를 클릭, 그리고 디스크 유틸리티를 클릭하면 설치된 디스크들을 확인하고 포맷할 수 있습니다. 맥의 포맷 방식은 윈도우와 좀 다릅니다. 디스크 포맷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파일 탐색기입니다.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사용자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맥에서 파일 탐색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맥에서는 파인더가 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만큼 도크의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있고요. 파인더를 통해 파일을 찾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보기 옵션을 이용해 보기 형태를 윈도우 탐색기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메모장입니다. 메모장 또한 윈도우의 기능 중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인지 도크에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와 조금 다른 형태로 개별 파일이 아닌 노트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어찌 보면 편리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홉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좌측 하단에 윈도우 로고를 클릭하면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 있죠. ABCD 알파벳 순과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스크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에서는 상단의 파인더 앱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전원입니다. 윈도우는 좌측 하단의 윈도우 로고를 클릭하고 전원 아이콘에서 끄기 방식을 선택 가능하죠. 맥에서는 어떨까요? 화면 왼쪽 상단의 사과 모양 애플 메뉴를 클릭하여 시스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의 기본 관리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 TV. 첫 번째는 이 맥에 관하여입니다. 윈도우 시스템 속성 보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메뉴죠. 이곳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맥의 버전과 프로세서, 메모리, 그래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상단의 디스플레이, 저장 공간, 메모리, 지원, 서비스 탭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탭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의 디스플레이 환경 설정을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 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저장 매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사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최적화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탭에서는 사용 중인 메모리 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 아래의 메모리 업그레이드 지침을 통해 내 맥 버전에 맞는 메모리와 설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탭은 내 맥에 맞는 맥 OS 리소스와 맥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탭에서는 나의 서비스 및 보증기간 상태, 수리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리포트입니다. 윈도우의 장치관리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메뉴죠. 이 맥에 관하여 개요 탭의 하단의 시스템 리포트를 클릭합니다. 창 좌측에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리스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우측에서 상세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포트는 중고 상품 구매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원의 사이클 수와 블루투스, 썬더볼트, 와이파이, 오디오 등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들고 와서 주변 기기와 연결한 후 작동이 안 되면 아주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윈도우의 제어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메뉴죠. 애플 메뉴를 클릭하고 팝업의 두 번째 메뉴인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윈도우의 제어판만큼이나 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메뉴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몇 가지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 외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을 달아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맥 버전은 하이시에라 10.13.6 버전입니다. 버전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일반을 보죠. 버튼 모양과 색상, 기본 앱 브라우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을 볼까요? 자동 그래픽 전환, 컴퓨터 잠자기, 디스플레이 잠자기 등등이 있는데요. 사용자의 사용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메뉴 막대에서 배터리 상태 보기는 체크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트랙패드인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정을 변경한다기보다는 사용법을 학습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트랙패드는 맥북의 시그니처 기능인 만큼 사용법을 모른다면 맥북 사용에 의미가 없겠죠.
사운드 설정은 일반 사용자의 경우라면 기본 설정도 괜찮지만 음악 작업을 하거나 강의 영상을 제작한다면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겠죠. 사운드와 오디오 미디 설정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디스크 유틸리티입니다. 윈도우의 디스크 관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죠. 상단 메뉴 막대의 파인더 메뉴 중 이동을 클릭하고 유틸리티 클릭, 디스크 유틸리티를 더블 클릭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에서는 설치된 하드디스크 혹은 SSD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원하는 디스크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검사 복구에서 복구가 가능하고 파티션을 나누고 포맷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포맷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갈까요? APFS는 2016년도에 개발된 맥의 최신 파일 시스템입니다. 애플에서는 포맷 시 이것을 선택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맥OS 확장은 APFS 이전까지 사용했던 맥OS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구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MS-DOS F80는 윈도우용 파일 포맷입니다. 윈도우에서도 해당 파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좀 불안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4GB 이상 파일은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EXF80는 F80의 개선 버전이며 윈도우와 맥에서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GB 이상의 파일도 복사 가능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직 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APFS 또는 EXF80를 많이 사용하지만 용도에 맞게 적절한 포맷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마약 같은 맥만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 TV. 첫 번째는 맥OS의 무료 업데이트입니다. 윈도우는 버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체제를 구입해야 하죠. 하지만 맥은 OS가 업데이트되면 무료로 배포합니다. 애플 메뉴에서 이 맥에 관하여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앱스토어 창이 열리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드웨어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는 2011년식이라서 카탈리나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 컴퓨터에 이 버전의 맥OS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앱스토어입니다. 도크에서 앱스토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앱스토어가 실행되는데요. 검색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찾고 리스트에서 앱의 이름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받기를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앱을 확인하려면 상단의 구입 목록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앱을 선택하면 내용을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인기 차트를 클릭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용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죠. 유료 앱들도 있지만 무료로 배포되는 유용한 앱들도 많아서 골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기능입니다. 스티브 잡스님은 처음 맥킨토시를 만들 때부터 전원 버튼 넣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애플 제품은 부팅 후 끄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맥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덮개만 덮어 잠자기 모드로 해놓으면 진행하던 모든 자료들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부팅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열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훑어보기입니다. 파인더에서 미리 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 없이 웬만한 문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PDF는 물론 음악, 동영상, 포토샵,
일러스트 파일과 워드, 엑셀 등의 문서 파일, DSLR, RAW 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연결 프로그램 버튼을 오른 클릭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열 수 있으며 그 옆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메일, 메시지, SNS 등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은 맥의 백업 기능인데요. 타임머신으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저장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메뉴 막대에서 시계 모양의 타임머신 아이콘을 클릭한 후 보조 메뉴에서 타임머신 환경 설정을 엽니다. 타임머신 창에서 디스크 선택을 클릭합니다. 백업에 사용될 디스크를 선택하고 우측 아래의 디스크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자동으로 백업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백업이 시작됩니다. 타임머신에서 지난 24시간 동안의 시간별 백업, 지난달의 일별 백업 및 그 이전의 모든 달의 주별 백업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백업 디스크의 용량이 가득 차면 가장 오래된 백업부터 삭제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텍스트 편집기의 깨알 기능입니다. 텍스트 편집기는 도크에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 경로 설정 창이 뜨고 하단 좌측의 새로운 도큐멘트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기 창이 뜹니다. 텍스트 작업을 할 때 서체의 크기와 색상 등을 변경하기 위해 상단 상태줄 메뉴를 이용합니다. 커맨드와 T를 함께 선택하여 서체 창을 열어 사용하면 조금 더 자세하고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줄 간격과 가운데 줄 삽입, 글자색,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고 T자 버튼을 누르면 그로우와 그림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컨트롤과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면 간단한 아이콘과 특수문자, 기호 등을 삽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위의 기능들은 텍스트 편집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업창에서든 열어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 때도 아주 유용하죠. 일곱 번째,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Shift와 커맨드 그리고 숫자 3을 함께 누르면 데스크탑 전체 화면을 캡처할 수 있으며 Shift와 커맨드 그리고 숫자 4를 함께 누르면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캡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Shift와 커맨드 그리고 숫자 4를 함께 누른 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서 모양이 사진기 모양으로 변하고 원하는 창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선택한 창이 캡처됩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원하는 내용을 스크랩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미지 미리 보기 창의 옵션 기능입니다. 이미지 보기 창의 상단엔 보기, 확대 축소, 공유, 속성 등의 기본적인 메뉴가 있습니다. 도구 막대에 빈 공간을 오른클릭하고 도구 막대 사용화를 선택하면 감춰져 있던 유용한 기능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대기, 하이라이트, 마크업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기 버튼을 활성화하면 돋보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일부분을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크업 버튼을 선택하고 활성화하면 아래쪽에 아이콘들이 생성됩니다.
선택 영역 툴은 일정 영역을 선택한 후 작업할 때 사용됩니다. 그중 스마트 올가미 툴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의 경계선을 마카로 칠하듯이 선택하면 자동으로 경계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스턴트 알파 툴은 포토샵의 마술봉 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경색을 선택하고 삭제하면 키가 빠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아이콘을 만들거나 PPT 템플릿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 툴은 다양한 도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풍선을 만들고 글을 삽입할 수도 있죠. 텍스트 툴은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색상 조절 툴을 클릭하면 이미지 히스토그램과 함께 노출, 대비, 채도, 색 온도,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영역의 레벨 조정, 색조 조절 등 웬만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뺨칠만한 다채로운 파라미터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크기 조절, 선 두께, 테두리 색상, 채우기 색상, 텍스트 스타일 등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전 작업본이나 원본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을 때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되돌리기를 합니다. 맥의 미리 보기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요. 메뉴 막대의 파일 메뉴에서 다음으로 복기를 보면 모든 버전 탐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마치 타임머신의 기능처럼 좌측에는 현재 도큐멘트가, 우측에는 작업했던 모든 버전들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고 복원을 선택하면 복원된 위치부터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미션 컨트롤 스페이스 기능입니다. 가상의 바탕화면을 만들어서 작업 공간 효율을 높이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 텍스트 편집기로 작업을 하고 사파리를 열어서 검색을 하다가 게러지 밴드를 열어 작업을 하게 되면 화면을 가리게 되어 불편하죠. 이럴 때 컨트롤과 커서의 위쪽 방향키를 함께 누르면 창이 펼쳐지면서 상단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단 오른쪽에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면 가상 데스크탑이 생성되고 게러지 밴드 창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새로 생성된 가상 데스크탑에 끌어넣기 하면 게러지 밴드는 데스크탑 2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과 커서 아래 방향 키를 함께 누르면 데스크탑 1으로 돌아와 텍스트와 사파리 작업을 할 수 있고, 컨트롤과 커서 우측 방향 키를 함께 누르면 데스크탑 2로 전환되어 게러지 밴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과 커서 좌측 방향키를 함께 누르면 데스크탑 1으로 돌아와 텍스트 편집기와 사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10번째,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프로그램이지만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아이무비, 게러지 밴드, 페이스타임, 아이튠즈, 키노트 등 기본 프로그램만 있어도 영상 편집, 작곡 등이 전문가 수준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맥이 느려지는 이유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볼까 TV. 데스크탑에 있는 아이콘은 사실 그 하나하나가 투명한 레이어입니다. 즉, 아이콘 수가 많아질수록 시스템이 렌더링하는 레이어 수도 같이 늘어나고 하드디스크를 동시다발적으로 액세스하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내용물에 따라 적당한 폴더로 틈틈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한 데스크탑에 하이 폴더를 생성하고 여러 파일을 임시로 몰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OS X의 일부 기능은 편리성을 높여주는 만큼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항목 정보 보기는 폴더 안의 파일 또는 하위 폴더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죠. 그런데 이 옵션을 켜면 메타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 CPU 점유율과 디스크 부하가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파일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없는 폴더라면 커맨드와 J키를 함께 눌러 보기 옵션 창을 엽니다. 항목 정보 보기 옵션을 끕니다. 저장 장치 내 모든 폴더에 적용하고 싶은 경우엔 창 아래에 있는 기본 값으로 사용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파인더에서 새 창을 열면 기본적으로 최근 사용이 열립니다. 최근 사용한 모든 파일을 한데 모아볼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파일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읽어오느라 사양이 낮은 맥에서는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인더의 새 창을 열었을 때 표시되는 기본 폴더를 다른 폴더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더의 환경 설정 창을 엽니다.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에서 보기를 다른 폴더로 바꿔줍니다. 저는 사용자 홈 폴더로 변환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시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으면 시스템 성능이 느려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한 번에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모리 여유 공간이 줄어들면서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리에 비해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은 느리기 때문에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무작정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보다는 활성 상태 보기의 CPU와 메모리 탭을 통해 각각의 시스템 자원을 점검합니다. Shift와 커맨드 A키를 동시에 눌러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유틸리티 폴더에 있는 활성 상태 보기를 실행합니다. CPU 탭에서 과도한 프로세싱 작업을 소모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는 프로세서가 있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종료 단추를 통해 강제 종료시켜줍니다. 메모리 탭에서 과도한 메모리 자원을 소모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단에서 메모리 사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수압 공간과 압축됨의 수치가 크지 않고 메모리 압력 그래프가 초록색이면 메모리 확보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프로그램을 몇 개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앞의 두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래프가 주황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메모리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맥은 운영체제의 신규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 다운로드부터 설치까지 자동으로 진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후로 15분에서 1시간가량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애플 메뉴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앱스토어 메뉴에 들어가면 관련 옵션을 끄거나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확인과 시스템 데이터 파일 및 보안 업데이트 설치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취향에 따라 체크를 해제합니다. 저는 모두 해제하고 앱스토어에 들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 장치의 여유 공간이 부족할 때도 맥의 속도가 크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의 여유 공간이 부족할 때 시스템이 느려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캐시와 메모리 수합 파일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메뉴를 클릭하고 이 맥에 관하여를 클릭합니다. 저장 공간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관리 버튼을 누르면 맥OS 시스템 정보와 스토리지 사용량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항목 제거의 파일 검토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문서와 폴더를 검색하고 간편하게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것도 공간을 절약하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Shift와 Ctrl A키를 동시에 눌러 응용 프로그램 창을 엽니다. 폴더 보기를 크기별로 정렬해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합니다.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장 장치의 여유 공간은 전체 공간의 10%를 늘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맥이 부팅될 때 많은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이러한 원치 않는 앱을 제어하는 경우 느린 맥을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 메뉴를 클릭하고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그룹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항목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맥이 시작될 때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앱을 선택한 후 빼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플은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를 최적화합니다. 따라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맥을 보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 메뉴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하고 앱스토어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합니다. 앱 업데이트 설치를 선택하면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 더 쾌적한 맥 사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